깊고 넓은 또 따뜻하고 섬세한 시선으로 세상을 바꾸는 민중의 지팡이 경찰계 에디슨 유창훈 경정님이십니다. 아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소개를 직접 해주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현재 남양주 남부경찰서 112 치안종합상황실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유창훈 경정입니다. 아 유창훈 경장님. 그 횡단보도 신호등에 설치된 이 의자들 아마 많이 보셨을 겁니다. 요거 저 일명 장수 의자라고 그래가지고 보행 신호가 켜지는 동안 왠지 어르신들이나 아니면 저 이렇게 좀 쉴 곳이 필요한 분들에게 말 그대로 의자가 되어주는 요거를 이제 그 개발하신 분이 바로 그 경정님이세요. 야, 이 의자는 어떻게 만들게 되셨습니까? 2018년도로 기억이 되는데요. 네. 이제 별내 파출소장으로 근무할 때 18년도 12월하고 19년도 1월에 이제 두 분 어르신이 횡단보도상에서 돌아가셨는데 아이고. 이제 어르신들께서 좀 무모할 정도로 좀 무단횡단 하시는 광경을 좀 목격하고 경로당을 방문해서 좀 어르신들께 여쭤봤습니다. 그 왜 무단횡단 하시는지 솔직히 말씀을 해달라. 그 한 어르신께서 이제 사실 무릎과 허리가 아파서 그 신호를 기다릴 시간이 너무 힘들어서 힘드시다. 걷는다. 그래서 이제 그 말씀을 이제 듣는 순간에 이제 바로 이제 대책이 머리에 떠올랐어요. 그래서 그럼 횡단보도 부근에 의자를 놔두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아이디어를 좀 얻게 됐습니다. 이게 참 그 늘상 뭐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 만약에 어르신들께 직접 왜 그러시는지 여쭤보지 않았으면 사실 이 의자는 탄생하지 못할 수도 있겠네요. 예, 맞습니다. 이 접었다 폈다는 아이디어도 굉장히 좋으신데 이건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신 겁니까? 그 횡단보도 옆에다가 이제 의자를 놔드려야 되겠다는 아이디어는 떠올랐는데 대책은 그럼 이제 어떻게 만들 거냐. 그렇죠. 이제 그 화장실에 가면 이제 우리 아이들을 그 잠깐 앉혀놓는 그 접었다 폈다 하는 유아용 의자 있습니다. 있죠, 있죠. 예. 그런 거에서 이제 아이디어를 많이 얻어가지고 이제 착안을 했고 일단 일반 보행자들 지장을 주면 안 되니까 이렇게 접이식으로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디자인을 한 겁니다. 그렇군요. 네. 요게 또 만들기까지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그래요. 예. 이제 또 생산하는 이제 그분들 입장에서는 어떤 이제 수익성이라든지 어떤 이게 판매량이 얼마나 될지 이런 게 이제 불확실하기 때문에 제조하시는 분들도 이게 수요가 어느 정도 꾸준히 돼야 이게 그죠? 그 이제 처음에 이제 제작 회사는 이제 섭외가 됐는데 견본도 만들어야 되고 또 이제 회사에서 디자이너 팀들이 투입이 돼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 입장에서 이제 일정 이제 자금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걸 이제 제가 지불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거를 할 이제 여력은 못 되고 그래서 제가 이 특허권을 양도하겠다. 진짜요? 네, 그래서 이제 특허권을 양도하고는 조건을 일단 제작을 시스템을 갖추고 그다음에 이제 설치를 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뭐 이렇게 절차를 밟으려면 너무 시간도 걸리고 이게 보고가 들어가야 되니까. 네. 예를 들면 이렇게 해서 이런 게 있는데 네. 한번 검토해 주십시오 하면 그쪽에서 또 위에 검토를 해서 위에 그럼 이게 기간이 몇 개월이 걸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떤 시민인가 횡단보도 상에서 돌아가실 수도 있다. 이런 좀 조급증이 나서 일단 그럼 내 돈으로 할 테니까 좀 저렴하게 해달라. 이제 한 60개를 저한테 좀 제가 싸게 좀 구입을 해서 그게 한 얼마 정도? 그때 한 180인데 또 그러니까 재료 때도 다 안 받으신 거죠 사실은. 야 이거 180만 원 내 돈에서 180만 원 나간다는 게 뭐 누가 그 180만 원을 메꿔줄 것도 아닌데. 예, 그러니까 아까 말씀처럼 이제 좀 빨리 이거 빨리 실행을 하고 싶다. 그래서 이제 쓰게 된 거예요. 180만 원. 예. 실제로 어떻습니까? 이걸 설치하고 나서 무단 횡단 그 방지 효과는 있었나요? 19년도 4월 1일 날 처음 한 거로 기억이 되는데 한 2, 3년 지났는데 현재까지는 뭐 횡단보도상에서 돌아가시는 어르신은 아직 없다. 그래서 있고 어떤 이게 이제 설치됨으로 인해서 어떤 홍보의 효과도 이제 무단횡단하지 말자. 그게 아마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도 전국에 어느 정도 이게 보급이 돼 있습니까? 작년에 업체 한번 물어봤더니 한 70개 자치단체 나갔다고 하니까 한 70개에 한 2,500개 정도? 2,500개. 야 굉장히 많네요. 아니 근데 이거 특허권을 넘겨주셨다고 하니까 일단 한편으로 좀 아쉽긴 하네요, 이게 좀. 괜찮습니다. 아니 그 저기 경정님이 바꾼 게 이것뿐만이 아닙니다. 야 나 이거 몰랐네. 횡단보도에 LED 바닥 신호등 알죠? 알죠. 예.
아니 근데 이것도 경종님이에요? 만드신 게? 이제 그 2018년도 제가 남양주서 이제 교통관리계장을 하던 시절에 우리가 승무원비족이라고 하죠. 이제 맞아요. 휴대폰을 많이 보니까. 핸드폰을 보니까 이거 늦게 보니까 이게 늦게 뛰는 거죠. 깜빡깜빡할 때. 그렇죠, 그래서 그렇죠. 사고 위험이 있어서 이제 직원들하고 야, 저 정보를 이렇게 바닥에다 주는 방법이 어떨까? 그랬더니 때마침 우리 시설 담당 직원이 그 도로교통안전공단에서도 그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고 이제 연구진이 하고 있더라 해서 이거 합시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직접 만든 건 아니고 네. 했을 때 어떤 문제점도 우리 쪽에서도 얘기를 하고 그래서 18년도에 이제 처음 이제 도농역에 설치해 봤는데 예. 지금 오다 보니까 여기 엄청 깔려 있더라고요. 아 요즘은 뭐 웬만한 신호등에 다 있죠. 예, 뭐 시골도 있더라고요. 예. 경종님과 얘기를 나누다 보니까 요게 참 그냥 뭐 단순한 발명이 아니고 네. 많은 분들의 좀 안전을 위해서 하는 아이디어를 굉장히 좀 평소에 많이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어떤 피해가 발생하지 않는 게 더 낫지. 그래서 이게 예방 업무 쪽에 좀 많이 치중을 한 것 같습니다. 경찰이 실종자 수색에 무인 정찰기 드론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이게 또 실종자 수색에 전국 최초로 드론을 도입한 분도 경종님이라고. 예. 아니 이게 뭐 예, 제가 그 2015년으로 기억이 되는데 그때 이제 구리경찰서에서 제가 이제 여청수사 팀장을 했습니다. 이제 실종자 찾기 업무가 이제 우리 업무로 있었는데 이제 누가 이제 집을 나갔는데 안 들어온다. 이제 신고가 들어왔는데 얼마 지나니까 이제 서울하고 우리 경기도 경계에서 이제 그 시신으로 발견했는데 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 이제 어떤 직원이 뭘 날리는 거예요. 사실 그땐 드론인지도 몰랐어요. 15년도에. 예. 그래서 그거 뭐냐 그랬더니 뭐 드론이라는 건데 뭐 카메라도 있고 그래? 그럼 내가 가서 한번 숨어 있을 테니까 찾아봐라. 그랬더니 이제 다 찾아지는 거예요. 아 그걸로. 네, 그 렌즈로 이제 카메라로 보고. 그래서 이거를 우리 업무에 접목을 시키자. 그때는 당시만 해도 뭐 사람이 이렇게 우리가 국민들이 뭐 산에서 실종이 되면 헬리콥터가 와서 했는데. 그렇죠. 그거 아니면은 일일이 이제 수많은 인원을 동원해서 찾아야 되니까. 맞습니다. 근데 뭐 헬리콥터가 사실 또 이렇게 절벽 같은 데는 진입을 못 한다. 위험하기 때문에. 아 그렇죠. 예. 근데 뭐 이제 지금에 와서는 전국 지방청 단위에 드론 운영하는 직원을 특별 채용을 해서 운영하고 이제 뭐 3천만 원, 5천만 원짜리가 있다 하더라고요.